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와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지학습 치료에 대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Q&A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인지학습 치료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인지학습 치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게 이제 인지학습 치료입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이제 인지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인지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지능 부분이죠. 지적 기능, 지적 기능도 포함하고 있고요. 판단력이나 그다음에 대처 방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단력, 대처 방법, 지능이 다 복합적으로 사실은 다 증진되는 게 인지학습 치료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 또 목표라는 거를 말하다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또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담자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인지 기능을 향상시켰을 때 육안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학습 부분에 있어서 학습 능력이 개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지학습 치료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학습 치료의 핵심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학습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관념, 그러니까는 또는 개념, 이 부분을 이제 바꿔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인지학습 치료를 받는 내담자분들은 학습 또는 공부, 그 다음 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거든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지나 공부나 학습에 대해서 효능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지학습 치료가 어떤 분들한테 필요할까요? 인지학습 치료는 현재는 사실 인지학습 치료의 대상자들은 영유아부터 또 어르신까지, 그리고 꼭 발달 장애아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 또 특수아동뿐만 아니라 지능이 보통인 친구들 또는 지능이 우수한 친구들도 인지학습 치료의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학습 치료를 현실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층은 발달 장애나 지적 장애 아동들이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발달 장애, 지적 장애를 또 포함해서 학습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습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학습에 대한 부정 암시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떤 스스로는 학습이나 지능이나 인지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영향을 받아서 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는데 그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특히 이제 주 양육을 맡고 있는 부모, 그 주 양육자인 분한테서 그 학습 부분에 대한 부정 암시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로 통해서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공부를 정말 못하는가 보다, 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나는 이번 생애에서는 난 좀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지학습 치료를 받게 되면 학교 성적 올라갈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성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설명드릴 거냐면요. 인지학습 치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학습을 좋아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좋아하게 되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공부하게 되고 학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지학습 치료에서는 교과서 기반으로 인지학습 치료의 일정 부분의 섹션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 유의미하게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또 인지학습 치료가 성인한테도 도움이 되느냐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성인한테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인분들은 보통 이제 심리적인 문제나 그동안에 이제 잘못된 습관들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암시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뇌기능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던 분들은 특히 이제 인지 기능이 감퇴하는 것을 경험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는 기억력도 있고요, 이제 집중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집중력이 이제 감퇴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실제로 대처 능력도, 판단력도, 선택도 바람직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인지학습 치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판단력에 대한 부분, 통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지학습 치료의 좋은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인지학습 치료를 통해서 그러면 얻을 수 있는 효과 다시 명확하게 해드리면, 인지학습 치료를 받게 되면 인지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의 핵심 부분이 메타인지가 상당히 좋아지죠. 메타인지가 좋아지면서 선택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대처 방법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삶을 사는데 인지학습 치료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학습과 메타인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메타인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제가 메타인지가 뭐죠? 하고서 질문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적더라고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메타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는 메타라는 뜻이 초월하다, 상위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 수준이 아니라 즉 내가 상위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월하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더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신의 관점에서 또는 제3자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신이면서도 내 관점이 신처럼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상위, 내가 최상위 어떤 그 부분에서 알고 있다. 제3자 관점에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과 내 사고를 모두 관찰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메타인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내 모습이 어떤지를 관찰하는 그 심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는 하시겠지만, 습관이 안 들면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발현시킬 때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하루 일상 중에서 내가 메타인지를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겠죠. 물론 무의식적으로 메타인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메타인지의 능력이 높아지려면 관찰하는 힘이 높아지면 메타인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메타인지를 높이고 싶다, 나를 관찰하고 싶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나를 잘 관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학습 치료사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인지학습 치료사의 전망입니다. 인지학습 치료사는 정신건강 전문가들 중에서 좀 차별화된 분야이고요. 심리상담사나 임상심리사와는 또 별개로 인지학습 치료사는 그만의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특화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학습 치료사의 길을, 지금이 프론티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가신다면 이 AI 시대에, 그리고 메타인지 능력이 꼭 필요로 하는 시대에 아주 유망한 그런 진로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인지학습 치료사의 이제 연봉 부분을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학습 치료사 분들은, 그러니까 정신건강 전문가, 뭐 예를 들어서 임상심리사라든지 상담심리사라든지 뭐 치료 전문가들과는 그 메인스트림하고는 또 다른 차별화된 분야가 있고요. 이분들은 꼭 병원이나 치료센터나 학교나 뭐 이런 현장 외에도 이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들이
그 이제 사교육 쪽에 학원이라든지 특수교육 쪽에 많은 분들이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자격증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시기도 하고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치료 전문가라든지 또 임상 전문가라든지 또 상담 전문가라든지 이런 자격증하고 함께 사용하시면은 또 시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인지학습 치료사가 본인의 그런 능력으로 또는 본인의 그런 그 탁월한 재능으로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네, 연봉 부분은 기존의 정신건강 전문가들보다는 상위 레벨에서 활동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지학습 치료사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냐면 이론 부분에서도 수련이 좀 체계적으로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습 수련 부분에서도 체계적으로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하는 체계적이라고 함은 시간을 많이 뭐 갈고 닦는 그런 수련이 아니라 핵심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사실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할 건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어쩌면 제 사심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저한테 받으시면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방향을 갖고 제대로 된 인지학습 치료사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초보 정신건강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행동 치료 전문가와 인지학습 치료 전문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와 행동을 수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브로드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건강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인지행동 치료고요. 그 중에서도 인지학습 치료는 인지행동 수정 중에서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지 기능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인지 기능에 대한 마인드, 생각을 바꿔주고 그다음 학습에 대한 태도 부분을 개선을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집중력이라든지 시간 관리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학습 치료 훈련을 하면서 자기 탐색 훈련이 있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자꾸 분석해 나가는 거는 자기가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지학습 치료에 대해서 Q&A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다룬 이 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것들 있잖아요. 인지학습 치료에 관해서 그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